자, 7강 공급 및 공급 변화 요인에 대한 키 핵심 강의입니다. 일단은 공급의 정의는, 공급이라는 것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몇 개 정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거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그러면 이걸 굳이 다른 형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아니면은 굳이 뭐 수량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맥주를.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기간을 딱 명시한 다음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아니면 1년 동안이면 1년 동안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플로우다 해줍니다. 플로우. 그 다음에 이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적으로 판매된 수량이 아니라 그만한 가격이라면 그만큼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그만한 가격이라면 그만큼 팔겠다, 이런 식으로 판매자 입장에서만 자기네들 구입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비 이런 거 감안해서 그 정도 받겠다고 의도된 수량을 얘기한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반드시 요거 유효 수요가 잘못됐네요. 유효 공급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실질적인 판매량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시설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실질적인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함수는 어떤 재화의 판매량,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느 지역에 대림산업이 아파트를 좀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격이 좋다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가격이 안 좋으면요,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다시 말하면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 가격, 기타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한 기술 수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기타 금리라든가 세금, 아니면 공급자 예상, 이런 거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자,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공급곡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늘리려고 하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이 줄어들 겁니다.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어쨌거나 공급량의 변화가 됐든 공급의 변화가 됐든 얘네들이 변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변하면, 자, 그 그래프로 우리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프상에서 어쨌거나 수량이 변하는데, 판매량이 변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이때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곡선상에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럼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급이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예컨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증가하면 공급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가 되면 곡선 자체가 변한다. 이걸 뭐예요? 공급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변화의 요인이다 해서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때 자,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요, 공급이 어떻다고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가 중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부과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러면 정부한테 퍼줄 돈이 많아지니까 공급을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보조금 같은 걸 주겠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급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지금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겠죠? 그럼 당장은 공급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줄이려고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 저번에 했던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하나의 그래프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게 되면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요걸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 균형 수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균형점은 자, 다른 변화 요인이 없다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균형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어디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위로 벗어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이만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초과됐다.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반대로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밑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고 사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이거를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라 하는데 균형점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하는 거를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경우는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사람들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측으로.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여기로 증가, 이거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을 찍어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 거래량도 감소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급이 변하는 경우 알아볼게요. 공급이 변하는 경우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로 바뀌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둘 다 변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하는 폭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은 요만큼밖에 감소가 안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건 무지장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하시면 금방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